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병원 센터는 의사도 환자도 없이 텅텅 빈 모습이었는데요. 내일은 의사협회가 대학병원 개원이들 전면 휴진을 예고했죠. 공공병원이 환자를 떠나는 상황에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축소했다가 번복했다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성훈 기자, 서울대병원 휴진 첫날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대병원은 평소보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줄면서 하루 종일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대의대 산하 4개 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는데요. 서울대병원 안병원 내 갑상선 센터 등 일부 센터는 오후 들어 진료 중인 의사도 환자도 없어 텅텅 빈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서울대의대 병원 비대위는 교수 529명, 전체 진료 교수의 54.7%가 휴진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병원 노조에 따르면 하루 1,800명 수준인 안병원 진료 예약도 오늘 200명에서 300명가량 줄었습니다.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던 비대위는 다음 주에도 휴진을 이어갈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생각이 짧았다. 이번 주만 휴진하고 다음 주부턴 휴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주일만 휴진하겠다는 건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해 혼선을 빚었습니다. 네, 정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에 다른 의사단체들조차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서울대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중증 환자, 희귀질환 환자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루게릭병 환자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열차표를 가지고 계속 이제 확인을 했어요. 불안한 거죠. 또 자꾸 힘이 빠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취소된다 연락이 안 와서 왔습니다. 15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소아뇌전증 환자 보호자는 다른 병원으로 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못 가죠. 약을 끊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걱정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없어서 전화 많이 했어요. 상급 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은 중증 희귀질환 환자 비중이 높습니다. 휴진하거나 진료를 연기하면 딱히 대안이 없습니다. 소변검사 오늘 했었어야 하긴 했는데 그러면 빌려가지고 속이 타니까. 환자 커뮤니티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는 신장암 4기 환자의 항암 치료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는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승봉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은 의대 증원 문제가 환자 생명보다 중요하냐면서 1%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한국 의료가 망하냐고 꼬집었습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도 집단 휴진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면적인 휴진에 손목이 손꼴이잖아요. 해결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교수들이 스스로 그 자리를 없애버렸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 공개석상에 나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부인 노소연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 재산 분할이 결정됐죠. 최 회장 사과는 하면서도 항소심 재판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18일 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장에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어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을 결정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부디 대법원에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SK그룹이 문제 삼는 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옛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입니다.
대한텔레콤은 SK CNC로 이름을 바꿨고 합병을 거치면서 지금은 SK그룹의 지주회사가 됐습니다. SK는 최태원 회장이 1994년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현금을 받아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당시 대한텔레콤 주가를 100원으로 보고 별세 전 12.5배, 별세 후 355배 올라 최태원 회장 기여도가 더 높다고 봤습니다. 부인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 역시 올라가 재산 분할 금액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SK그룹은 중간에 대한텔레콤 주식을 2번 액면 분할, 즉 쪼갰기 때문에 계산이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기여도가 각각 10배 과소 과대평가돼 100배의 오차가 났다는 겁니다. 이를 반영하면 노 관장에 대한 재산 분할 규모 역시 1심 결과처럼 1,000억 원 밑으로 줄어야 한다는 게 SK 측 주장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300억 비자금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SK가 노태우 정부의 후광과 비자금으로 성장했다는 판결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뭔지 이어서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SK그룹 역사가 부정당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달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흘러들어갔고 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선경 300억, 맡긴 돈이라고 적혀있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을 증거로 본 겁니다. 하지만 SK는 비자금 300억 원의 전달 방식이나 사용처에 대해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용도로 왔는지 사실은 규명이 필요합니다. 노 전 대통령이 사돈기업인 SK에 유무형적 지원을 했다는 2심 재판부 판단도 부인했습니다. 60 당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으나 강압에 의해 사업권을 반납했고 SK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로 50, 6공화국을 청산하던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대목은 가짜 뉴스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입찰자들의 입찰 가격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2배가 되는 금액을 넣고 인수를 했습니다. 과연 특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자금 300억 원도 상고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SK가 판결 오류를 지적한 직후 법원은 판결문을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 기존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정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SK그룹이 판결문 오류를 지적한 지 3시간 만에 법원은 판결문을 정정했습니다.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 잡은 겁니다. 지난 1998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당시 대한텔레콤 주가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고 최태원 회장 기여분을 355배가 아닌 35.6배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 비율과 액수 등 2심 판결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주가를 잘못 기재했지만 재산 분할에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부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상승에 있어 아버지 최종현 선대회장과 자신의 기여 평가는 125배 대 35배인 만큼 노소영 관장 기여분 역시 낮춰 평가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심소봉대라고 일축합니다. 결혼 후 재산 형성에 있어 대한텔레콤 주식을 누구 돈으로 샀고 또 산 시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 회장은 이번 주 내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주식 가격 오류를 얼마나 비중 있게 평가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안 기자,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직접 나온 무슨 이유가 있겠죠?
사실 최태원 회장 참석은 당초 예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영희 SK위원장 모두 발언 중간에 최 회장이 등장했는데요. 한 번은 직접 나와 사과하는 게 맞다 생각해 자리에 섰다며 90도로 2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이혼 항소심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심 오류를 강조하지 않으면 3심인 대법원에서도 2심과 같은 판결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하급심으로 내려보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최 회장까지 직접 나선 겁니다. 2심에 완패한 후 직접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자, 여론전에 나섰다고 지금 분석했는데, 자, 재판부가 치명적인 오류를 저질렀다. 뭐예요, 구체적으로? SK 측에서 밝힌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옛 대한텔레콤 주식 재산가치 산정과 비자금 300억 원 이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건데요. 우선 재산 분할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한 것부터 따져보겠습니다. SK그룹이 문제 삼는 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옛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인데요. 대한텔레콤은 합병을 거쳐 현 SK그룹 지주회사가 됐는데 재산 분할의 핵심입니다. 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서 무려 100배의 왜곡이 발생했다, 이런 주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100배의 왜곡을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도하게 계산됐다는 겁니다. 결국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수치는 수정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가치를 총 3번의 시점으로 나눠서 계산을 했는데요. 최 회장이 선대 회장에게 돈을 받아 대한텔레콤을 취득한 1994년, 그리고 선대 회장 별세 당시인 1998년, 대한텔레콤 상장한 2009년입니다. SK는 선대 회장의 별세 직전까지는 고 최종현 회장이 SK그룹을 총괄을 했기 때문에 선대 회장의 기여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때 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50분의 1로 줄은 액면 분할을 적용을 하면 100원이 아닌 1000원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가 각각 10배 과소, 10배 과대평가가 돼서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결국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이 12배에서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은 355배에서 35배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소영 관장에게 분할되는 재산도 적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300억 비자금이요,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완전히? 네, SK그룹은 이 또 다른 쟁점인 300억 비자금도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SK 측은 비자금 300억 원은 그룹 내 누구도 못 들었고 전달한 쪽이 입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300억 약속어음은 1995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정체불명의 매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K는 또 6공화국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10대 그룹 매출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재계 순위 5위였던 SK그룹이 9위에 그쳤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판결문 고쳤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재판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판결문 수치는 고쳤습니다. 네. SK가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걸 이제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데요. 하지만 결론은 안 바뀌었습니다. 결혼이 1988년에 이뤄졌다며 고 최종현 회장 사망 이후부터 재산 분할 시점을 잡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판결문 일부를 고친 것은 재판부 스스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판결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SK는 판결문 오류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최태원 회장 측이 상고를 하는데요. 이 오류를 얼마나 비중 있게 볼 것인가는 대법원 판단에 달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신선미 차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국민의힘이 오늘 이 대표가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하는 증거라며 당시 이 대표 음성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온 건 처음인데 민주당은 여기 어디에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냐고 반박하거든요. 판단해 보시죠.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육성이 담긴 4분 분량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2018년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사건 관계인에게 재판에 나와 진술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 시였던 이게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 준 거고. 국민의힘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관계인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취지와 조정해야 되는지를 내가 그 정도 짓을 하나 보여줄게. 그걸 보면 제가 다 제대로 들어야 돼. 이 대표는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고 김 씨는 당시 위증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음성도 이 대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용입니다. 여야 법률가들은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는데 계속 지금 이렇게 진술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희가 다른 녹취를 들었습니까? 이 녹취 자체가 위증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CNA 뉴스 최순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북 송금 사건 기소된 이후에 발언 수위가 세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나 북한이 바보냐며 강한 수위로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고위원 회의가 끝나갈 무렵 추가 발언을 하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본인이 기소당한 대북 송금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에 현금을 몇 억씩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겁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그런 사람입니까? 대북 전문가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제 제재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리 없단 겁니다.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헛웃음도 지었습니다. 경기도만을 위해서 100억씩이나 몰래 처벌을 감수하면서 갖다 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입니다. 쌍봉을 보고 대신 내달라고 그랬다. 이거 북한도 바보입니까? 최고위원들도 공세 수위를 올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렇게 해서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 교류협회장을 모해 위증 교사와 모해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회유 협박도 하시긴 하겠지만은 뒤늦게 마치 어떤 그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 방북을 위한 비용인 것처럼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재판부가 이 대표 재판에 배당된 데 대해 재판부가 먼저 회피하는 게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언론을 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은 애완견 발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관련 주장을 이어갔고 언론단체들은 망언을 사과하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 논란에 문제가 없다고 두둔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후한무치하게 기소한 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면서 랩독, 워치독이란 언론학 용어를 쓴 거란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이 사례들에서만큼은 언론이 애완견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권은 이 대표와 이 대표를 옹호한 친명 의원들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검찰 애완견 발언은 국회 제1당 대표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극언입니다. 친명계 의원들의 충성 의무도 정도껏 해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SNS에 비뚤어진 언론과는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썼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언론은 편들어주면 수호천사, 비판하면 악마냐고 직격했습니다. 언론단체 세 곳은 공동성명을 내고 언론을 적대시하는 상황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망발로 부정하고 엄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소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22대 국회 민주당의 검수완박안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립한다는 건데요. 중수청으로 가는 기존 수사검사는 모두 수사관이 되는데
경찰에 맞춰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바로잡겠다며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수사검사 신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있는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데 수사권은 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갖는 안이 유력합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타 부처 산하로 이원화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별도의 조직인 공소청을 신설하자라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의 장점은 지금 오늘 계속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치검찰의 어떤 연속성을 한번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검찰청이 분리되면서 검사 인력도 재배치한다는 구상입니다. 검사들은 수사를 희망하면 중수청, 기소와 공소 유지를 희망하면 공소청으로 보내는데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은 신분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 출신들의 직급 조정도 검토 중입니다. TF 관계자는 현행 초임 검사들은 직급이 3, 4급 수준이라며 경찰에서 4급이면 총경 서장급인데 차이가 있다고 직급 조정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검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TF는 이달 중 세부 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가 7월 23일로 확정됐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면서 열기는 더해가는데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한을 두고 친윤과 친한 간의 힘겨루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당대회 등판을 앞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대세론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른바 어대한 기류에 대해 당원들의 의사결정권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한 겁니다.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어대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읽혀지는데 총선 백서를 통해서 한동훈 깎아내리기, 못 나오게 하기 그거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여론조사 흐름은 한동훈 대세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 선호도는 59%로 원희룡 전 장관, 나경원 의원 등을 크게 앞섰습니다. 하지만 친윤계 일각에서는 실제 당원 민심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눈앞에 정치쟁투, 당권투쟁, 권력에 사유하는 정치적 소명이 아니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윤과 친한을 모두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7월 23일 전당대회를 확정하고 24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습니다. 1차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2명 후보 간의 결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윤수미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논란 속에 뭐가 통과가 됐어요? 네, 이 대표 옆에 깔린 이 꽃길이 힌트인데요. 오늘 논란 속에 이 당원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 대표 맞춤형 개정이다 뭐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이 최종이었어요, 중앙위. 자, 혹시 반발은 없었습니까? 네, 추포 전에 찬반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당원 당규 개정에 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 적극 찬성해야 된다고. 저도 뭐 찬성 의견 압도적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반대는 단 한 명뿐이었는데 이 대표 조항과는 무관한 이 재보궐 무공천 조항 삭제와 관련한 반대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최종 통과가 됐어요. 이재명 대표 앞에 무슨 꽃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 오늘 개정된 당원 당규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되더라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고요. 대선 출마 1년 전 반드시 사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연임하게 되면 2년 뒤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여지가 생기고요. 대선 출마 시한도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자, 이재명 대표 뭐 연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대비한 조항으로 봐야 합니까? 네, 친명계는 아니라면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연임할 생각이 없었어요.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서 거의 그대로 인용을 했다. 해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보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연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죠. 민주당 내부에서는 벌써 당대표 시즌2를 함께할 러닝메이트로 김민석, 민영배, 김병기, 한준호 등 친명계 의원들이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청문회를 해요? 네, 영부인 청문회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오늘 민주당 정무위가 명품백 수수 의혹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불러내겠다고 했습니다. 청문회까지 한번 생각해보자. 모든 경위를 살펴보려면 청문회와 증인 신청까지 채택을 해서 추진할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압박이 아니라 진짜 불러요. 네, 엄포만 놓는 게 아니라 진짜라고 강조를 합니다. 오는 21일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거든요. 민주당 강경모드에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등 핵심 인물들이 청문회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그럼 청문회 증인 채택되면 나가는 거예요? 법사위 청문회 진행되는 분위기 보면 이 압박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깡패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식 인민재판이며 입법 폭력입니다. 좌판을 뒤엎는 동네 깡패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이 아직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뭐예요?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네, 정무위원장 아직 빈자리인데 국민의힘 몫으로 비워져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김 여사 증인 채택을 막을 수 있겠죠. 네, 주제 오늘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명 중 7명 무슨 숫자일까요? 네, 오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계속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73%,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 7명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국민들은 대통령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같네요. 네, 그동안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못 받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었죠. 국정에 집중해야 되고 또 국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맨날 그 재판정에 가가지고 피고인석에 서서 증언하고 공방한다라고 하는 게 그 대한민국이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반대였던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이 진보 지지층의 답변인데요. 민주당 지지자 58%, 조국혁신당 지지자 67%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거든요. 자, 이런 답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여권에서는 국민 상식을 언급하더라고요. 국민들의 법 감정,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비춰 보면요. 이재명 대표 엄청나게 빨간 등이 켜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지지층 떠나서 대통령이 특권 누려서는 안 된다. 누구든 예외는 없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몰래 들여다봤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방송에 나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대법원이 이 발언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전 이사장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대법원은 오늘 유죄와 함께 벌금 500만 원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에서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라디오 방송에선 계좌 추적을 한 곳으로 당시 한동훈 전 장관이 책임자였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를 지목했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고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벌금 500만 원형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한 적이 없고
검찰권에 대한 사적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대법원 선고 이후 한 전 장관은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진다며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 상황에선 더욱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 전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 원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인도 순방 논란과 관련해 예고한 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상은 배현진 의원이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 배 의원은 뭐가 허위인지 수사로 밝혀질 거라고 받아쳤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공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그냥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배 의원이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겁니다. 배 의원은 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내식에 6천만 원을 넘게 사용했다거나라는 식의 도저히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팩트들이 더 밝혀지고 있거든요. 배 의원은 검찰의 본격 수사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 애가 닳긴 하나 보다며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지 검찰 수사를 착실히 받으면 저절로 밝혀질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식당에서 60대 손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정말 우연히 이 식당에 간호사가 있었고 간호사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고개를 떨구더니 갑자기 힘을 잃고 쓰러집니다. 테이블 위에 축 늘어지자 일행이 놀라 남성을 살핍니다. 그때 식당 구석 테이블에서 한 여성이 벌떡 일어나더니 곧바로 남성에게 향합니다. 일행을 파고 들어가 곧장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그젯밤 7시 15분쯤 경기 파주시의 한 식당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마침 같은 식당에 있던 간호사가 곧바로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쓰러지자마자 30초도 안 돼서 일어났어요. 식사하다 말고 비켜보세요 이러더니 막 그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이 여성은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5분여간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한 뒤 조용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회복하는데 몇 개월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다고 감사한 마음을 따로 찾아뵙고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성은 연락처나 신원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는데 소방은 감사 표시를 위해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티웨이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11시간가량 지연돼서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같은 비행기가 불과 이틀 만에 같은 결함이 다시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땜질 정비만 하는 게 아닌지 국토부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최다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티웨이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11시간 지연됐는데 이로 인해 승객 한 명이 공황장애로 기절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당시 티웨이 항공은 유압계통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유압계통에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이틀 뒤 같은 항공기에서 또다시 유압계통 장치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 출발하는 싱가포르행 비행기는 1시간 지연됐습니다. 티웨이 항공 측은 결함 발생 세부 장치가 다르고 즉시 조치에 1시간 뒤 정상 운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300명 이상 태울 수 있는 티웨이에서 가장 큰 비행기로 현재 3대 운영 중인데 대체가 어려운 만큼 땜질 정비만 하고 운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국토부는 정비 이틀 후 같은 계통에서 결함이 연달아 발생한 만큼
최초 정비가 적절했는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네, 1000명 넘는 현직 의사들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제약사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현금이 오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경찰. 자사약을 써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당시 의사 14명을 포함해 20여 명을 입건했는데 앞으로 수사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주호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고려제약 리베이트 대상자가 10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힌 겁니다. 조 청장은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 확인했다며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금뿐 아니라 물품, 골프 관련 접대 내역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약사법상 의사는 1회 한도 10만 원 이하 식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월 4회로 제한되며 제품 설명회 등 제공받는 목적도 명확해야 합니다. 경찰은 1000여 명의 의사 중 일부를 불러 조사했는데 앞으로 기준 금액이 초과하고 고려제약 약을 써주는 등 대가성이 뚜렷할 경우 정식 피의자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고려제약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관행, 구조적 문제로 보고 세무당국 등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모기와의 전쟁도 예년보다 앞당겨졌습니다. 모기 잡는 특공대 드론까지 방역에 투입하지만 모기는 더 극성인데요. 모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방법은 없을까요? 현장 카메라 강보인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곳곳에서 모기가 기습입니다. 지자체도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택가 하수구 덮개를 열자 모기가 가득합니다. 애들 잠을 못 자니까 아주 온 식구가 그냥 완전히 비상이죠. 살충제를 급하게 뿌리지만 물속에 있는 모기 유충까지 죽이진 못합니다. 공원 곳곳에 고여있는 물 웅덩이마다 이렇게 모기 유충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기 활동 지수는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 최고치인 100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71에 비해 더 빨리 모기가 많아진 겁니다. 올해는 이제 15도 이상인 기온이 좀 더 빨리 오고 이제 비도 많이 내리고 하다 보니까 모기가 좀 더 빨리 이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턴 대형 방역 드론이 첫 투입됐고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출동하는 모기 방역 특공대도 운영 중입니다.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는 모기. 박멸할 순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한여름 모기 성충에만 집중된 기존 방역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사이 최소한 그때까지 월동모기 방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여름철 성충모기 방역보단 겨울부터 월동모기 방역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박멸 수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1월부터 모기 방역을 일찌감치 실시한 서울 광진구청은 올해 모기 관련 민원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되풀이되는 모기와의 전쟁. 모기 없는 겨울부터 미리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강보인입니다. 이르면 내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24년 만에 푸틴 방문에 러시아와 북한은 더 밀착할 걸로 보이죠. 우리 정부는 러시아를 향해서 선을 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조선인민군 6.20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었습니다. 열렬한 환영식이 열린 24년 전처럼 북한 평양은 또다시 축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푸틴 대통령이 도착할 평양 순안국제공항 활주로는 정비가 끝났고 김일성 광장에는 대형 행사용 구조물이 세워졌습니다.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을 가진 두 사람은 이번 회담에서도 군사 밀착 행보를 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기를 잡아야 하는 러시아는
북한에 포탄이나 군사물품을 요청할 것이고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같은 첨단 기술 이전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북 간 새 조약 체결이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협력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상호 필요에 의한 밀착이어서 한계도 나타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가 가장 진보된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명시적인 군사동맹 격상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지위라는 게 지금 러시아의 생명줄인데 공식으로 드러나는 군사적 협력이 드러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는 봅니다. 우리 정부는 러북 협력이 한반도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 북중러의 한 축인 중국을 끌어들여 외교 안보 대화를 개최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여의도의 13배 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1,200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진화율은 아직 2%에 불과합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빨간 불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시커먼 연기는 주변을 집어삼켰고 땅 위에 남은 것은 회색빛 잿더미뿐입니다. 현지 시각 그제 미국 로스앤젤레스 북쪽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67km, 여의도 선면적의 13배 넘게 불에 탔습니다. We saw the smoke coming up, but it wasn't that bad yet. And then, eventually we're like, we don't think it's safe. 현재까지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지 당국은 인근 마을에 머물던 주민과 휴양지에 있던 야영객 등 1,200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산불이 계속 번져가면서 인근 주민 19,000명에게 추가 대피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Well, I don't want to get stuck there if they're going to close the bottom forest gate. And I think the fire's kind of moving that way, so it's not too good.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약 400명의 소방관과 소방차 70대를 투입했지만 강풍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화재 진압률도 2%대에 그친 상황입니다. The winds are probably going to be the biggest factor in battling this blaze. We're going to have gusts as high as 60 miles per hour, but that would not be a constant. 미 기상청은 산불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날아가는 비행기의 출입문을 열겠다고 막무가내식 난동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자 미국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내 난동 승객에게 우리 돈 1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미 항공 역사상 최고액입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테이프로 온몸이 칭칭 감겨있는 한 여성. 입도 틀어막혀 있고 두 손은 결박된 채 좌석에 묶여 있습니다. 2021년 미국 국내선 비행기에서 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승무원을 깨물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여성인데 거액의 벌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최근 이 여성에게 우리 돈 1억 1천만 원을 벌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미국 항공 역사상 최고 벌금이라면서 난동 승객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행객이 늘면서 기내 난동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승무원의 뒤통수를 가격하거나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는 승객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동안 수천 달러 정도의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일자 미 연방항공청은 결국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The FAA has zero tolerance for unruly passenger behavior. 현지에선 난동 승객에 대해 벌금을 넘어 영구 탑승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미국의 놀이공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빙글빙글 돌아야 할 놀이기구가 뒤집힌 채 공중에서 그대로 멈춰버렸는데요. 탑승객들은 이런 상태로 30분이나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박수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빙글빙글 돌며 360도 회전하는 원기둥 모양의 놀이기구.
꼭대기에 다다른 기구가 벼란간 작동을 멈추더니 그대로 서버립니다. 탑승객들은 졸지에 거꾸로 매달린 채 한참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I feel bad for them because all the power is shut off on it too right now. We just asked the lady at the bottom of the Ferris wheel if this has ever happened before, and she said no, and she said she's actually concerned for them. 현지 시각 14일 미국 오리건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승객 28명을 태운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뒤집힌 상태로 작동을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은 16m 상공에 거꾸로 매달린 채 30분 가까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수동으로 놀이기구를 내린 뒤에야 승객들은 무사히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구조가 끝난 뒤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I was terrified. I didn't think I was going to live to see right now.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놀이공원 측은 기구 운행을 잠정 중단하고 피해 승객들에게 각각 $50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이슬람 성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50도가 넘는 폭염이 몰아닥쳤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성지 순례객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생사를 모르는 실종자도 여럿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흰색 옷을 입고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매년 이맘때 치러지는 메카 성지 순례, 하지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لأننا نؤدي المناسك بفضل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رغم حرارة الجو ولكن الأجر على قدر المشقة. نستهلك كثير هاجدوزو هو الماء. نستهلك كثير الماء البارد ونبقى في الظل ونستعمل الشمسية. 문제는 연일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더위를 식히기 위해 분수기로 물을 뿌려주고 생수병을 나눠주며 모자 아래 시원한 얼음팩까지 넣어주지만 인명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في المشاعر حتى هذه اللحظة 151 حالة إجهاد حراري تعاملت معها الفرق الطبية بشكل مباشر ولذلك احنا نوصي بالوقاية. 현재까지 튀르키예인 17명, 요르단인 14명, 이란인 5명 등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36명입니다. 실종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만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좁은 곳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 2015년엔 2,000명 넘는 사람이 압사로 숨진 적도 있어 사우디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중국의 번화가 곳곳에서 여성들을 몰래 찍는 파파라치가 기승입니다. 이런 사진들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까지 돼서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데요. 세계를 가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이태원, 압구정처럼 중국의 패션 문화를 선도하는 베이징 최대 번화가 살리툰 거리. 그런데 곳곳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남성들이 보입니다. 휴대전화나 디지털 카메라 같은 소형 기기가 아닌 대형 망원 렌즈를 장착한 이른바 대포 카메라로 이곳저곳을 촬영합니다. 길거리 파파라치로 불리는 이들의 주요 타깃은 여름철 가벼운 복장을 한 여성들입니다. 공사장에 몸을 숨긴 채 셔터를 누르거나 벤치에 앉아 쉬는 척 연기를 하면서 사진을 찍는 건 기본입니다. 심지어 공원 앞에서 대담하게 카메라를 들이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거리 곳곳에 무단 촬영 금지 경고 간판이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젊은 여성만 골라 촬영한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른다며 두렵다고 말합니다. 让女生那些都会很尴尬，不知道该怎么做，而且也会让很多女生感到很害怕。可能会发布到一些社交平台上啊，就是给自己做一些宣传，然后可能是流量的提升，我觉得就是一个噱头吧。 이렇게 찍힌 불법 촬영물은 온라인에서 무단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불법 거래 사이트에선 우리 돈 약 10만 원의 회비를 받고 몰카 사진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몰카 파파라치 기승에 중국 내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경찰에 적발돼도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未经被拍摄者的同意拍摄他人的照片或者视频，有可能会涉及到侵犯他人的肖像权。 또 높지 않은 초상권 인식과 신고나 법적 분쟁을 통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파파라치가 활개치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달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가 2달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인하폭은 줄어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 값이 리터당 41원 오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달 30일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이번이 10번째 연장입니다. 하지만 인하폭이 지금보다 줄어 사실상 기름값이 오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는 37% 인하해왔지만 각각 20%와 30%로 인하율을 줄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는 가격 인하 요구가 지금의 리터당 205원에서 164원으로 낮아져 사실상 41원 오르게 됩니다. 경유는 리터당 38원, LPG는 12원 정도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달부터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하락한 걸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유가 하락 추세를 감안해서 그냥 국민들의 부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세율을 소폭 상향 조정하겠다. 올해 OECD도 이런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인 종료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우려가 불거지자 세수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수 펑크는 작년 56조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64조 원대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최근 양귀비가 꽃이 피는 시기라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가정집 텃밭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기르던 노인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마약성 양귀비인 걸 알고도 단 한 주라도 키우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가정집. 마당 텃밭 한쪽에 초록 새싹들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자라지는 않았지만 열매를 맺으면 아편을 채취할 수 있는 마약성 양귀비 새싹입니다. 이거 싹 다 양귀비. 지난달 자기 집 마당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재배하던 8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처음에는 양귀비인지 몰랐다라고 하시다가 전봇대 밑에서 주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바뀌셔가지고 알고 심지 않으셨나. 마약성 양귀비인 걸 알면서 단 한 주라도 키운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서울 산책로에 피어있는 양귀비 꽃입니다. 마약용이 아닌 일반 양귀비에는 줄기에 솜털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성 양귀비는 꽃에 검은 반점이 있고 줄기도 솜털 없이 매끈합니다. 도봉구에서는 지난 6일과 9일에도 주택에서 양귀비를 기르던 노인들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마, 양귀비 등을 몰래 재배하는 밀경사범은 지난해에만 2,902명이 적발됐는데 이는 지난 2022년 대비 75%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7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유럽의 축구 전직 유로 2024가 막을 올렸는데 경기장 바깥도 사실상 전쟁터입니다.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의 총격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소형 곡괭이를 들고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다른 손에는 화염병까지 들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경찰이 최루액을 뿌리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의 시민들을 위협합니다. 결국 경찰이 다리에 총을 쏘고 난 다음에야 남성은 제압됐습니다. 난동이 벌어진 곳은 유로 2024 대회가 한창인 독일의 함부르크입니다. 네덜란드와 폴란드의 경기를 보기 위해 수만 명의 팬들이 몰린 곳입니다. Nach dem, was wir jetzt wissen, ist ein Mann aus einem Lokal gekommen. Er hatte offensichtlich einen Molotow-Cocktail in der Hand und auch eine Spitzhacke. 독일 경찰 당국은 이번 대회와의 연관성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식탁을 집어던지는 남성. 유리가 깨지고 서로를 향해 의자까지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투입되지만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곳 역시 유로가 열리고 있는 독일의 겔젠키렌입니다.
세르비아 일부 팬들이 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회가 시작되면서 독일의 10개 도시엔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내 곳곳에 경찰들이 집중 배치된 가운데 대회 전부터 예고된 이슬람 극단주의 IS의 테러 위협까지 가세하면서 축구 축제의 뒤편엔 긴장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불볕더위는 나날이 심해집니다. 오늘 30.2도였던 서울은 내일 32도, 모레는 35도로 폭염주의보 발표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지역에서는 오랜 바깥 활동을 삼가야 합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고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니까요. 선크림을 2-3시간마다 발라주셔야 합니다. 뜨거운 공기에 자외선까지 강하니 오존 농도도 높아집니다. 오후 동안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 지역과 서해상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이 20도 안팎에서 출발해 낮에 춘천과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주말에 조금 떨어지겠고요. 이번 주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의 애완견,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상대로 썼던 이 표현을 민주당 의원들이 며칠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왜 언론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냐는 건데 1심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면 2심 판결에서 바로 잡으면 될 일입니다. 판결과 상관없는 언론에 화풀이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다투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번지 틀린 언론 탓,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